자, 그래서 이제 노동 문제를 국가가 이제 신경을 안 쓰기로 하고, 해고가 자유롭고, 뭐, 파업 같은 것도 자유롭고, 양자 간에, 노사 간에 모두가 이제 그냥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자유롭게 하라 이거예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국가는 간섭하지 않겠다. 개입하지 않겠다. 자, 라고 했을 적에, 자, 노동자 입장에서 뭐 손해를 볼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달라지는 건 뭐냐 하면은, 일 잘하거나 더 똑똑한 사람이 더 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열심히 하거나 똑똑한 거랑 상관없이 작용되는 부분이 노동 문제는 조금 있긴 해요. 완전히 시장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왜냐? 자, 해고가 자유롭다면 어차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없어지죠. 당연하죠. 정규직도 마음대로 해고가 되는데 비정규직이랑 달라질 게 뭐 있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비정규직을 뒀던 이유는 정규직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뒀던 거예요. 근데 정규직한테 그런 보호장치를 없애면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도 없고, 정규직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새롭게 생긴 어떤 클래스가 뭐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이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연예인들의 고용은 대체로 매니지먼트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대충 요새 연예계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시죠? 매니지먼트 회사는 인재 파견 회사와 같은 건데, 왠지 매니지먼트 회사는 고소득의 상징처럼 여겨지고요. 인재 파견 회사는 낮은 수준이나 임금 착취 같은 그런 안 좋은 이미지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근데 같은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고용이 매니지먼트 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더욱 합리적인 노동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같은 거라 그랬으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인재 파견 회사를 통해서 취직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매니지먼트 회사를 통해 관리받는다 그러면 뭔가 좀 연예인 된 것 같고 기분 좋아질 것 같아서 용어를 이렇게 썼을 뿐 사실 같은 거예요. 고용시장은 물건시장과 동일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현실은 여러모로 좀 다른 게 있어요. 인간으로서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취업 중에는 시장에 놓이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고요. 왜 상품이라는 게 나를 계속 어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딘가 취직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구직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도의적으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을 계속 시장에 내놓지 못하는 상태예요. 뭐 요새는 헤드헌터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취업 시장에 계속 놓여져 있는 상태에 있긴 하지만은 일부 고급 직종에 한해서만 그렇고 대부분의 직종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아무리 서로 충분하다고 한들 중간 상인이 없으면 서로 만나지 못해요.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어떤 개념적인 거지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만나는 어떤 그런 장소 개념적인 것이지만 생산자가 직접 오일장, 옛날 시대에는 오일장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생산자가 직접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들고 시장에 오일에 한번 나타나가지고서는 소비자와 만났지만 굉장히 후진국 형태의 시장이죠. 선진국 형태, 진보된 형태의 시장은 뭔가요? 상인이 있죠. 시장의 상인이 늘상 상주하죠. 그래서 생산자는 언제든 생산물을 오일 날짜 맞추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 생산한 물건을 상인한테 갖다 주기만 하면 상인이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대가로다가 자기의 몫을 떼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도 날짜 맞춰서 가지 않아도 돼요. 언제든 가도 되죠. 자, 상인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죠. 중간 상인이 없으면 서로 만나지 못하기까지는 안 해도 굉장히 만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네, 중간 상인의 존재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고용시장 역시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맞추고 합당한 보수가 주어지기 위해서 중간 상인이 필요합니다. 취업시장이야말로 생산자가,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그런 시장인 거죠. 아주 불편해요. 뭐 면접을 오라 가라 그죠? 뭐 서류를 내라 어쩌다. 그냥 슈퍼마켓에서 사듯이 고르듯이 골라가지고 사고, 아니다 싶으면 반품하고, 이러면은 뭐 정말로 고용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죠? 중간 상인이 필요해요.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며 노동을 제공해봐야 어차피 기업의 의사결정권은 기업주에게 있습니다. 열악할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말하지만 기업주들이 사람은 늘 변하고 기업주도 변하고요. 근로자가 과거에 보여준 인내는 무시되고요. 어려울 때의 희생은 불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보통 회사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감정과 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마주할 때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내세우기 어렵죠. 마음이 조금 여린 사람들은 앞에서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해요. 뒤에서는 무척 힘들어하죠. 정신적으로. 이럴 때 대체로 늘 자기 몫을 우선하는 사람도 있고 늘 피해를 보는 쪽이 있어요. 나쁜 놈들이 보통 파이를 챙겨가요. 그 다음에 좀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늘 피해를 보고요. 근데 중간자가 있다면 감정의 호소에 이익을 챙기거나 착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사라질 거예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면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거를 요구를 하지만 인간적인 거를 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조금 비인간적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인간적인 걸 요구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대체로 늘 손해를 봐요.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매니지먼트 회사는 노동자의 요청을 사무적으로 기업주에 전달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사장들이 나쁜 직원들한테 휘둘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죠. 착한 사장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칼같이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매니지먼트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장도 노동자도 매니지먼트 역할에 충분히 흡족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장에 상주하고 있는 상인들을 늘 미워하지만 그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늘 의존해요.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가며 결국에 꽃을 피우는 눈물겨운 성공담이라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만화책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죠. 근데 어디까지나 만화책이나 드라마나 영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무적인 노사관계가 확립되면 이제부터는 그런 드라마를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감동 이전에 우선하는 가치는 노동의 대가입니다. 감동이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챙겨주고 챙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급여를 줄 돈이 없으면 지분이라도 줘야죠. 그리고 기업이 망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많이 망하고 많이 생기는 것이 조금 망하고 조금 생기는 것보다 사회적으로도 좋은 것이에요. 근로자의 임금은 단 한 달도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망할 회사 같으면 그냥 망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이롭습니다. 매니지먼트 회사는 노동자를 늘 시장에 놓고 팔 것이기에 노동자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언제든지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건전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에게는 정확한 시장 가치가 무조건 좋은 겁니다. 묻어서 가는 놈들은 시장 가치대로 매기는 걸 싫어하겠죠. 거부하겠죠. 그래서 노동법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묻어가려는 놈들 때문에.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편법을 일삼는 것들과 얄미운 것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실력대로 하자고요. 그 다음에 애쓴 만큼 받아가자고요. 성실한 자가 더욱 대우받는 정의로운 사회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수록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간 매개체로 어떤 매니지먼트 회사가 그걸 더 윤활유 역할을 해가면서 더욱더 합리적으로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권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는 프로그래머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몇몇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되어 있고요. 현재 동그라미 테크를 통해서 월 600만 원씩의 보수를 받으면서 1년 동안 고객사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근데 동그라미 테크는 수수료로 매월 10%씩 가져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는 뭐 5대5, 뭐 4대6 이런 얘기 많죠. 근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일 대부분은 근로자가 하기 때문에 10%도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점차 어떤 안정화되면은 뭐 요율은 뭐 2~3% 내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어떤 인재파견 회사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권씨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매달 540만 원입니다. 60만 원은 매니지먼트 회사가 가져갔죠.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네모테크에서 제안이 왔어요. 월 800만 원이 2년짜리 프로젝트인데 그냥 중간에 지금 현재 프로젝트 중간에 그냥 그 계약 파기하고 여기로 와달라. 계약 파기 위약금은 뭐 우리가 낼 테니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이 올 수 있죠.
근데 권 씨는 현재 프로젝트에서 그런 식으로 빠지다 보면 책임감이 없는 개발자로 낙인 찍히게 될 거고 이건 어딘가 기록이 남을 거기 때문에 훗날 더 큰 피해가 예상되니까 이건 거절했어요. 다행히 현재 프로젝트가 완성된 즈음에 이 기계약 회사인 동그라미 테크를 통해서 월 900만 원짜리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잘 됐죠. 동그라미 테크는 권 씨의 성실함과 똑똑함에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1000만 원짜리 교육 프로그램에 권 씨와 반반씩 부담해서 등록했고요. 교육이 끝날 때 권 씨는 월 1,500만 원짜리 노동자가 되었어요. 뭐 이런 일 비일비재해요. 그 IT 업계는. 근데 뭐 회사가 대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근데 개인들이 보통 이런 교육을 받고 서티를 받고 그리고서는 고급 근로자가 되는데 어떤 매니지먼트가 되는 어떤 노동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으로서는 그런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죠. 현재 일을 해야 되니까 다른 취업 자리를 막 알아보고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매니지먼트 회사인 동그라미 테크는 전 세계를 상대로 권 씨를 늘 팔고 다니므로 일자리는 늘 이어집니다. 뭐 공백 기간이 사실 없어요.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지만 자신의 직무를 제공하고 다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니는 입장에 놓이는 거지 어떤 고용관계라든가 주종관계는 전혀 아니에요. 연예인이랑 비슷한 거죠, 뭐. 건물 청소부인 장 씨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분도 연예인이랑 비슷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는 단순 노동 업무에 특화된 매니지먼트 회사들의 영업사원들로부터 소개를 받아가지고 여러 회사와 계약을 한 상태고요. 현재 세무용역이라는 매니지먼트 회사를 통해가지고요. 마름모 환경이라는 청소용역 회사에서 월 150만 원씩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 세무용역은 요새 수요가 늘고 있는 건물 외벽 청소의 노동 수요에 맞추느라 장 씨를 설득해서 회사의 비용 부담으로 해당 기술을 습득하게 했고요. 이건 아마 근무가 끝난 다음에 추가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이 회사 비용 부담으로 한 거라면 그러면. 동그라미 환경이라는 회사에 파견해서 월 200만 원씩 받게 해줬어요. 100만 원씩 올라갔죠. 물론 세무용역의 수입도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0% 수수료를 떼간다 그러면 수입이 늘었죠. 10만 원 늘었죠. 투자했던 교육비 20만 원은 2달 만에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노동 환경이 이러면 좋잖아요. 좋아요. 모두가 좋아요. 경쟁력도 끝내주고. 해고가 자유로우면은 뭐 고용이 자유롭게 되는 거고요. 해고가 자유로운 거는 투자의 부담이 없어지는 거고, 뭐 그래서 투자는 활발해지고, 하여튼 뭐 무조건 좋은 거예요. 뭐 100이면 100 모든 분야에서 좋아지는데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실력도 없고 열심히도 안 하는 주제에 묻어가려는 나쁜 놈들. 걔들만 나빠져요.